퇴적물이 한 장소에서 계속 쌓이면 아랫부분이 압력을 받아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것을 다짐작용이라고 한다.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지층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 중 퇴적물의 종류, 입자의 크기, 색깔 등 운반물질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것을 층리라고 한다. 여기서 층리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러한 줄무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얕은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사막에서 형성된 층리는 평행하지 않고 경사진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를 사층리라고 한다. 대륙사면이나 대륙대의 크고 무거운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점차 가벼운 입자가 쌓여 크기 순서대로 이루어진 퇴적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한다. 바닷가나 호숫가의 얕은 물 밑에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물결 자국을 연흔이라고 한다. 제주도 서쪽 해안의 수월봉은 신생대 후기의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분출된 화산재가 두껍게 쌓여서 이루어진 응유암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 구조를 통해 퇴적될 당시의 환경과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층이나 암석 속에 남아있는 지각 변동의 기록을 지질 구조라고 한다. 수평으로 퇴적된 지층이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 습곡 구조 중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배사, 오목하게 아래로 휘어진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지층에 오랫동안 힘이 작용해서 균열이 일어나 틈이 생기면 이 틈을 경계로 양쪽 지반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어긋나면서 단층을 형성한다. 장력에 의해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간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한다. 횡압력에 의해 상반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한다.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에 대해 위아래가 아닌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을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주상전리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급격히 식으며 형성된 구조로 기둥 모양의 전리가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주로 화산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이 지표로 드러날 경우 압력이 감소되면서 균열이 생겨 만들어진다.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 퇴적이 중단된 후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면 상하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의 공백이 나타나는데 이를 부정압이라고 한다. 부정압의 생성 과정은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순서로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가 부정압을 보려면은 융기 작용을 한 번 더 거쳐줘야 된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기존 암석의 틈에 따라가 들어가 화성암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관입이라고 한다. 포획암은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암석 조각을 떼어내어 관입암 속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지층이 만들어진 상대적인 순서를 상대연대라고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는 법칙을 동일 과정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해 지층이 경사지거나 뒤집혀져 있으면 그 지역에서 과거에 지각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변동에 의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에서는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오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다. 부정한 면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과거에 퇴적이 중단되고 지각변동을 받아 상하 두 지층 사이에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정압의 법칙이라고 한다. 새로운 지층일수록 진화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이용하여 지층의 생선 순서를 밝히는 것을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고 한다. 기존의 암석에 마그마가 관입하게 되어 암체가 생기면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하여 들어간 암석보다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라는 지사원리를 관입의 법칙이라고 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을 비교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한다. 암석의 특징이나 지질구조의 연속성 등을 비교하여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 이것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암상에 의한 지층의 대비에서는 동시대성을 갖는 기준이 되는 지층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층을 건층이라고 하며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유암층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층에서 동일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면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외부 온도나 압력 등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변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량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기 전의 원소를 모원소, 모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붕괴하면서 새로 생긴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다. 광물이나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과 반감기를 알면 광물이나 암석의 절대연대 또는 절대연령을 알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절대연대 측정에는 주로 화성암이 이용되고 있다.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암석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바뀌게 되는 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변성이 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퇴적암 같은 경우는 어떠한 퇴적암 안에 있는 다양한 퇴적물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 어디선가 운반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퇴적이 된 상한선을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암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오래된 지질시대의 절대연대 측정에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40억 년이 넘어가죠. 방사성 동위원소인 14탄소는 5730년, 약 5700년의 반감기로 14질소로 붕괴되므로 가까운 지질시대 생물의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광합성 작용에 의해 생물체 내에 유입된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은 대기 중의 비율과 같다. 생물체가 죽으면 12탄소의 양은 그대로 유지되나 방사성 동위원소인 14탄소는 14질소로 붕괴되므로 14탄소의 양은 줄어든다. 따라서 남아있는 두 원소의 비율을 이용하면 생물체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있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약 46억 년이다. 지질시대는 생물화석, 부정압,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여 구분한다. 전체 지질시대의 약 88%를 차지하는 시대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서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현생누대는 생물의 출현과 진화에 따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기후는 나무의 생장 조건인 기후나 강수량에 따라 나이테의 성장이 달라짐을 이용하여 알 수 있다. 퇴적물 속에 보존되어 있는 꽃가루 화석을 분석하면 과거 식물의 분포와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빙하코어 속에 들어있는 공기, 꽃가루, 화학물질, 먼지 등을 연구하여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전의 기후변화도 알아내고 있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특정 시기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생존하다가 멸종한 생물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표준화석으로 남은 생물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야 하고 생존 기간이 짧아야 하며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는 삼엽중이 있고 중생대의 표준화석으로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의 표준화석으로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다. 특정 환경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으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원핵 생물인 원시 남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유기적 퇴적 구조이다. 대기 중의 산소 증가로 원생누대 후계인 약 6억 년 전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같은 다세포 해양 생물이 등장하였다.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빙하기가 없던 시기이다.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구분한다.